네, 광주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변화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굉장히 관심인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정준호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행정통합시도민협의회 공동대표이자 광주 청년센터 센터장인 김태진 센터장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 행정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정말 이번에 시도민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협의회가 출범을 했는데요. 먼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지역이 뭐 광주 전남 통합 그 이슈로 아주 가득 차 있는 뜨겁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통합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지가 지금 한 달이 채 되지 않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범시도민 협의회는 자문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총 500분이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분들뿐만 아니라 뭐 종교, 경제, 복지, 시민사회, 문화, 교육 등 어떻게 보면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협의회는 결국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정치와 행정에 좀 전달하는 네. 그런 연결 통로 역할을 하라는 뜻이지 않나라는 예.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청년 관련된 이슈도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다양한 논의 자리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동대표가 광주, 전남 각각 5분씩 공동대표를 맡게 되셨더라고요. 네, 총 10분. 그렇죠. 총 계십니다. 10분.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이제 청년 부분을 담당하실 것 같은데요. 맞죠? 네, 네. 왠지 제가 광주에서는 이제 청년 분야를 맡을 것 같고요. 전남에서는 또 목포대 총학생회 회장을 했던 친구가 공동 대표가 있어서 네. 같이 한번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좀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고 앞으로 좀 하실 이야기도 많으실 것 같아요. 먼저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청년 유출의 현 주소가 어떤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 10년간 광주에서 좀 유출된 청년의 숫자가 한 8만 명 정도 8만 되더라고요. 명이요. 네. 이 숫자 자체도 엄청난 상황인데 이 수치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더 심각한 상황인 걸 좀 알 수 있는데요. 이 8만 명이라는 숫자에는 전남에서 광주로 유입된 청년들이 반영된 숫자거든요. 네, 유입된 청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채워지는 숫자를 빼고 생각하면 실제로는 8만 명이 훨씬 더 넘는 거죠. 넘는 예. 유출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요즘에 이제 조금 다른 흐름이 느껴지는 게 작년에 최초로 네. 전남에서 광주로 넘어오는 청년보다 광주에서 전남으로 넘어가는 청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요? 처음으로.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광주의 청년 유출의 그 수치를 봤을 때는 당분간은 유출의 숫자가 더 더들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주에서 전남으로 유출된 건 이제 뭐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된 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역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계속 빠져나가면서 수도권 아래로 가면 인재를 좀 구하기 힘들다. 인재 난방한 개선이라는 좀 아픈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사실 개인적으로 원해서 생긴다기보다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실 것 같아요. 이게 뭐 진짜 하루아침에 생긴 뭐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수십 년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수도권 중심의 성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산업이 불균형하게 너무 발전이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는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소득이 너무 없죠. 소득이 광주가 아마 그 지역 GDP로 했을 때 거의 최하위권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이 없다 보니까 그런 소비 문화, 그러니까 문화 영역에 있어서도 다양성들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얽혀서 지속적으로 계속 커져가는 상황인 게 이제 좀 슬프고요. 오늘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식의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문제요. 네. 아직도 뭐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을 가면 인재다. 네, 이런 인식들이 지역 내에서도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비슷한 현상으로 광주 출신인데 서울에 갔다가 다시 광주로 돌아오고 싶은데 광주로 돌아오면은 뭔가 서울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패배자,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조사들이 여기저기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남아있는 청년들 그리고 돌아오려고 하는 청년들을 패배자라고까지 이제 부르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 인식들이 바뀌지 않으면 네. 또 이런 현상들은 이게 단기간에 바꿀 수 없지 않을까. 예. 사실은 지역에 많이 계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내가 뭘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이런 인식은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아, 치명적이죠. 예. 네, 떠나야 되나, 나도 떠나야 네. 되나, 못 떠나고 있으니까 패배자인가 맞아요.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내가 여기 있으면 없거든요.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구조 자체가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태진 센터장님은 좀 굉장히 특이한 일반적이지 않은 이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요상하게 살아왔죠. 대기업에 계시다가 네. 그리고 이제 뭐 푸드트럭도 하셨고 네. 또 무일푼으로 뭐 이렇게 세계 여행도 하셨고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루트를 밟아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할 얘기가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청년들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뭐 이 통합 과정에서 결국은 광주, 전남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보시면은 진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도시가 되면 좋겠거든요. 네. 그게 기반이 되려면 실패해도 괜찮은 도시,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되는데 그 안전만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도전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게 조금 함께 해결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것저것 도전을 해도 안전장치가 있어서 다양하게 좀 용기를 낼 수 있는 도시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도 행정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통큰 인센티브를 많이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라든지 뭐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청년들에게 어떤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1년간 어떻게 보면 5조씩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엄청난 지원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공공기관 이전이나 뭐 대기업 이전이 되면은 일자리 자체가 늘어나는 거니까 네. 당연히 청년들한테는 이제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5조씩 내려오는 지원금에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이 아직은 전혀 없죠.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지원금들이 청년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뭐 이야기하는 건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고요. 다만 그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네. 청년들이 어떻게 여기서 살고 싶고 또 오고 싶게 만들 것인지 예, 그걸 좀 선제적으로 저희가 고민해서 그런 지원금들이 이제 그쪽으로 쓰일 수 있게 네. 저희가 미리 논의를 해서 좀 정책 제안들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맞아요. 협의회가 이제 지난주에 막 출범을 했으니까요. 이제 막 의제들을 만들어가는 단계이신 거잖아요. 네, 이제 네,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막 시작이 됐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상상력들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행정통합의 과정이나 또 그 이후의 단계에서 청년 문제랑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좀 여기에는 관심을 둬야 한다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전략과 중장기적인 전략이 함께 좀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지금 행정통합 관련된 내용들이나 뭐 AI 산업 관련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중장기적인 네. 전략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당장 광주 전남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지금이 불안하거든요. 아, 그 맞는 말씀이에요. 예. 미래가 어떻게 지역이 어떻게 네. 변할지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개인 경력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자체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네. 아주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그러니까 정보 전달도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을 공부시켜주는 것도 필요할 거고 또 그런 바뀌어가는 사회에 맞게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단기적인 전략 차원에서 좀 정책화해서 예. 제안이 돼서 마련이 되지 않으면 지금 당장 5년, 10년간 네. 청년들은 불안해서 네. 떠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단기적인 전략과 중장기적인 전략이 지금 좀 탄탄하게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와닿는 말씀이신 게 저희도 인터뷰하다 보면 뭐 AI라든지 굉장히 큰 그림의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사실 당장 닥친 청년들은 지금 그리고 내년 이렇게 닥친 일들이 더 고민일 텐데 네. 그런 단기적인 과제들도 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AI 산업이 이제 활성화된다고 했을 때 당장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AI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들이나 그러니까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들, 지역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보들이 많이 전달이 될수록 예. 내 개인의 삶을 좀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지금 그 오픈 채팅방 보니까요. 일자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뭐
펑펑님께서도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일자리 확대 그리고 일자리의 질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해주시고, 수한나님께서도 일자리가 많이 안정돼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AI라든지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해도 청년들이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상황이라면 교육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다방면으로 좀 준비가 돼야 될 게 네. 저는 이제 단순히 뭐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좋죠. 근데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이 핵심은 뭘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을 때 이런 해석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예를 들어 월급이 수도권에 비해서 뭐 50만 원, 100만 원이 적을 수 있는데 네. 그게 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히려 10년 후가 안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 250만 원을 받는데 10년 후도 250만 원 받고 있을 것 같은 이 불안감. 그러면 성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당장 돈을 좀 못 받더라도 여기 있으면 나 확실히 성장할 수 있겠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수도권에 비해서 모든 측면에서 다 밀려버리니까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고 네. 서울 가면은 너무 어렵잖아요. 경쟁도 치열하고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떠나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좀 논의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깊게 여쭤보는 게 청년센터, 광주 청년센터 센터장을 지난해부터 이제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장에 오는 청년들에게 직접 듣는 문제들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요즘 이제 청년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지역에서는 결국 본질적인 문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은 10,000명인데 일자리가 1,000개라면 네. 어떤 정책을 써도 이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비슷한 교육이나 정책들을 떠도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런 반복해서 친구들을- 교육을 네. 받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 이건 본질적인 문제를 진짜 지역에서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네. 어떤 정책을 만들어도 비슷할 수 있겠다,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정리를 하면 이거 같아요. 성장, 희망, 미래가 보이는 어떤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네.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시도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앞으로 이제 많은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요. 청년들을 대신해서도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네, 그 대신해서 좀 이야기하기가 좀 네. 항상 애매한 게 아유 왜요? 네, 예. 저도 이제 40대다 네. 보니까 40대가 된 지가 또 꽤 됐거든요. 한창이죠, 그러면. 네. 예, 그럼요. 네. 네, 이제 주요 논의, 그러니까 네. 행정통합을 포함해서 지역의 주요 논의를 이야기할 때 청년들이 의도치 않게 배제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런 광주전화 통합 관련해서는 더 그렇잖아요. 미래 세대가 더 주인공이 돼서 네. 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쵸. 그들이 결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광주의 그 구조 자체가 너무 취약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년 정치인들 그 비율 자체가 네. 광주는 지금 전국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최하위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진짜 의식하고 청년들이 여기 논의 자리에 들어와야지라고 자리를 마련하지 않은 이상 어쩌면은 자연스럽게 미래 세대가 배제된 채로 미래의 일을 결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뭐 이런 행정통합뿐만 아니라 주요 의제들을 좀 논의할 때 청년들을 좀 많이 불러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자리도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청년들은 더 그런 자리들을 또 요구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금 살아가는 세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세대 그 의견들이 다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견들을 잘 들어서 지역의 미래를 좀 결정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협의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청년센터 김태진 센터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